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최근에 제기를 하면서 선관위 어떤 선거 부실 관리 얘기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까지 나서고 계신 게 전환길 한국사 강사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특히 일부 우리법 연구회 소속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그분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는 상황, 이걸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쓴 표현이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썼어요. 근데 전환기 선생님의 좀 호응 가는 사람들도 확실히 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가적 그런 어떤 혼란 상황 속에서는 말 세게 하는 사람이 시원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각광을 좀 받아요. 옛날에 독일이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아주 뛰어난 웅변가 하나가 세상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게 그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인 현상이었냐는 약간 차치하고 그 나라는 그것 때문에 분단도 되고 나라 망할 뻔했어요. 망했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을 하면요 극단적인 합법은 되게 구사하기 쉬워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때려 죽여라, 다 잡아 넣어라, 다 사기꾼이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다 편향돼 있다. 대통령도 그 합법 심하거든요. 싹 잡아 넣어라, 싹 사기꾼들이다, 이 싹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착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보면은 그 썰전이라는 프로에서요. 네. 그 전원책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모두 다 단두대로 보내버려 이런 거. 그런 분 정치에 직접 넣어놓으니까 조강특인가 시켜놓으니까 바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서 그냥 싹 다 잡아 넣어라, 다 죽여라, 이거 되게 쉬운 합법이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아무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알맹이는 없는 거고. 다 싹 다 잘못했다, 총체적 부실이다, 선관위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그냥 논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 살펴야 되는 건데. 전환길 씨 여기 나와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토론은 거부하잖아요. 맨날 이준석이 모른다 그러고. 선거를 제가 많이 치러봤습니까? 전환길 씨가 많이 치러봤습니까? 뭘 모른다고는 하시던데. 이준석 의원이 뭘 몰라서 그렇다. 자기는 유튜브 보고 그냥 선거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거고, 저는 제가 선거를 대선과 지선도 지휘해보고 재선거도 4번 가까이 뛰어보고 전당대도 뛰어보고 제가 안 뛰어본 선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이제 본인은 유튜버에서 누가 그냥 종이 흔들고 이런 거 보면서 이준석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 그냥 제 입장에 웃어주는 거지. 이게 토론 회피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좀 아까 신지호 의원께도 여쭤봤던 거 좀 비슷하게 여쭤보면, 이게 선관위가 해명을 계속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고도 있고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도 보면은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선거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내라고 했을 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에게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2023년에 국정원 모의 해킹할 때 선관위가 거기서 뚫렸다는 거잖아요. 안 뚫렸어요. 근데 선관위가 설명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체 보안 시스템 일부 적용을 안 한 상태였는데. 안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삼중문을 뚫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국정원이 아무리 뚫어도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안에 있는 거, 왜냐 첫 단계 문이 안 뚫리면은 두 번째, 셋째 문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문 우선 열어주고 두 번째 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의 설명은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모의 해킹이었다라는 게 하나 정도는 열어주고 그 다음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뭔가 해주는 그 안에, 왜냐면 거였어요. 1, 2, 3단계 문이 있으면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집문이 있고 방문이 있으면요. 방문을 검증하려면 대문을 우선 열어야 되잖아요. 대문부터 못 연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열어줄 테니까 그러면 안에 집문을 검증해봐라. 그런데 집문 못 뚫으니까 그럼 집문도 열어줄게, 그럼 방문을 검증해봐라. 그런데 이런 거에서 거기다가 그 서버의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설계도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점검해봐라 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결함을 지적한 건데, 이거 자체가 가정이 우리 집 3개 문이 다 뚫린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뭔가 국정원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의 해킹했더니 선관위가 뚫렸었다라는 것은 조금 실제와는 다른 설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요,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얻는 실익이 없습니다, 해커가. 이게 자꾸 서버를 검증해라 그러는데요, 표는 개표소에서 여는 거고 서버에는 결과만 전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 어떻게 되냐면, 개표하고 나면요, 그 각 당에서 온 참관인들이 보는 하에서 그 투표 결과지를 그 선관위 관계자가 체육관 같은 데 개표하는 데서 부릅니다. 이준석 동탄 8동 투표소 본투표 1450표
그러면 이걸 다 들어요 옆에 예. 참관인들이. 그럼 실물이랑 숫자 다르면은 난리 나죠. 그리고 이 1450표로 한 거를 이제 본부에 전송해가지고 웹사이트에 띄우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1450표가 뜨지 않고 다른 표가 떴는데 여기서 마이크로 1450표 불렀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걸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450표를 들었는데 네. 여기에 1800표를 올린다? 그럼 바로 난리 나죠. 후보가 미쳤다고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면 개표 과정은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 6단어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관위가 떳떳하면 그럼 종이 갖고 나와서 구겼다가 펴지는 거를 시연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했어요. 그걸 했어요? 선관위가? 네. 선관위가 그걸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민경욱 의원 측에서 예. 접혔다 편 종이가 없어가지고 뭐 신권 다발 투표용지다 그래가지고 빳빳한 게 나왔다. 빳빳한 투표용지 그거잖아요. 예. 그걸 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만은 그 민경욱 의원 측에서 감정인을 선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감정인을 선택해가지고 충북대학교 교수님인데 이걸 가가지고 검증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접혔다 펴진 자국이 있다. 현미용 뭐 그 정도로 특수용지가 사용이 이 돼요? 특수용지가 다른 게 뭐냐면요. 애초에 선관위가 그 대한민국 제지회사 두 곳에 입찰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솔제지하고 무림제지거든요. 여기에서 뭘 하면 접지성이 좋은 용지를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접지성이 뭐냐면 접었다 폈다 했을 때 이게 잘 펴지는 종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개표지 분류기 보면은 이렇게 탁탁탁탁탁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종이가 잘 안 펴지는 종이면 걸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발주할 때 접지성이 좋은 종이를 내라. 그래서 이게 원상회복 기능인 종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형상기억종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거 선관위는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접힌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표현은 돌아올 수 있다. 쓰다 잘 보니까.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종이라는 게 접혀가 접힌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펴면은 다시 이렇게 그 펴진 상태로 되는 그런 종이를 써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발주를 애초에 그렇게 됐어요. 무림재지랑 예, 그 한솔재지에. 한솔재지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공고를 그렇게 낸 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예. 제가 사실 뭐 전환길 선생님을 여기 모시게 된 것도 토론회를 좀 어떻게 주선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했는데 다들 토론회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각자의 어떤 논리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선거 해본 적도 없는 양반 유튜브 보고 논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유튜브 논리 차용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선거 재판 판결문만 보면요. 그럼 단어를 바꿀게요. 각자의 논리보다 각자의 신념이 워낙 강해서 여긴 신념이고 전 논리죠. 예, 그러니까 신념이 되게 강하셔서 그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민경욱 네. 의원 측에서 그 대법원 판결 난 거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아마 방송 들으셔보신 분이 뭐 일장기 투표지, 뭐 배추님 투표지 이런 걸 거예요. 예.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뭐 도장이 뭉개져서 동그랗게 나온 건데 네. 그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럼 일장기 투표지인가 200 몇 개를 확보해가지고 까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가 조작된 투표지라고 하면은 민경욱을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용지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상대가 정의령 후보였는데 네. 정의령 후보 파면 뭉텅이로 나와야 되잖아요. 민경욱 140표 대 정의령 110표예요. 아, 뭉개진 투표 용지를 보니까 민경욱 당시 후보에게 더 유리했군요. 그 그러니까 표만 보자면. 이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민경욱 의원을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판결문 보면요 코미디예요. 그런데 판결문 읽어보라 그러면은 안 읽어보고 계속 이제 형상기억종이 무슨 배춘입중 무슨 뭐 이러고 그런 있는 얘기 거죠. 하시는 것 같아요. 판결문 읽어봤다. 근데 판결문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은 또 단심제니까 이게 뭐 1심, 2심 거쳐서 간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얼마든지 한 번의 선고로 잘못된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인 아니 근데 것 그게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빳빳한 투표용지도 예. 그 감정인을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골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북대 교수님을. 그리고 나중에 개표기 뭐 검증하자 그래가지고 예. 개표기 검증인 거면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만은 네. 그건 또 못 데리고 오고 돈을 안 내가지고 검증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증 포기죠. 민경욱 예. 의원 측에서. 지금 그 부정선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좀 새로운 인물이 네.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미국의 부정선거를 좀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는 애니첸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준석 의원도 관련된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다. 근데 이분이 뭔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배후에서 여론을 좀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행사하시는 제가 한 분인가요? 두세 달 전쯤부터 뭐 저랑 아는 인사들이 애니첸이란 분을 주목해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제가 물어봤더니만은 그때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 전해주신 분들 주장으로는
초기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유튜버들한테 물심양면으로 좀 도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금을 좀 대고 이랬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이번에 보도한 한국일보에서 심층 취재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하고 했는데 보도는 어떻게 나올지 봐야죠. 이분이 근데 뭐 본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면 그런 여론을 가진 사람들을 좀 도울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뭔가 주도적으로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동을 한 한국 것 같다? 시민권자도 아닌 사람이 예. 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미국에 알리겠다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의 주변에 이런 것에 좀 빠삭한 분이 얘기하면은 개인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예. 개인 행동이 아닐 수 있다면 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거기까지는 이제 했을 확답 수도 못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이 이런 예. 걸 단순 관심사에 사질 않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